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송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송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경제력이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송나라는 서민들이 즐겼던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부분은요. 송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실 송나라는 군사력은 상당히 약했던 국가죠. 그리고요. 또 하나 송나라는 이 북쪽에 있었던 화북 지역을 여진족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 상황도 겪게 된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송나라는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양쯔강 유역에서 상당히 농사가 잘 되게 되고 날씨가 따뜻하니 농업의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송나라의 농업, 수공업, 상업에 대해서 하나둘씩 그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송나라의 농업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물론 강의 유역에 자리 잡아야 하는 원칙은 기본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면 따뜻한 날씨, 그리고 수확했을 때, 재배했을 때 수확량이 많은 품종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송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중국의 양쯔강 이남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양쯔강 유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날씨가 따뜻하니 농사를 1년에 2번이나 지을 수 있게 되는 이모작이 가능해져요. 즉, 1년에 한 번 지었던 농사를 1년에 2번이나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벼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고요. 모내기법도 당연히 시행이 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재배했던 벼의 품종이 상당히 생산량이 많게 나올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품종 개량에 성공합니다. 일종의 농업혁명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서 송나라의 농업의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네요. 잠깐 가볼게요. 이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상당히 많은 생산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요.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서민의 경제가 상당히 성장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예요. 자, 농업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수공업과 상업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공업과 상업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사실 수공업과 상업은 유기적으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수공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상업이라는 것은 그 만들어진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특별히 경제가 성장하고 농업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한 사람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100명이 모두 다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직업이 다양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굳이 다 농업을 하지 않고 수공업을 하는 사람, 상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각기 다른 직업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가봅시다. 물건을 만들며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특히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시장의 망을 형성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길 원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동업조합을 결성합니다. 동업조합이라는 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끼리 전국의 시장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성하는 이익집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동업조합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행이나 작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해만 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환의 수단으로 화폐라는 걸 사용을 하죠. 이때 당시에는 화폐로 동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나 잘 되고 사고 파는 흐름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다 보니 동전의 수가 상당히 부족해졌어요. 송나라의 동전의 사용량은 당나라 때에 비해서 20배나 많을 정도로 동전을 많이 사용했지만 활발해진 상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였죠.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것을 개발했답니다. 바로 지폐예요.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지폐가 최초로 사용이 되었고요. 물론 아주 수준 낮은 단계의 지폐지만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죠. 이 지폐를 우리는 교자라고 사용해요. 그래서 동전 100개를 이 지폐 하나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편리함을 느꼈고 지폐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송나라의 해상무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송나라 국내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봤다면 이제 송나라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교류했는지 경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송나라는 여진족에게 위의 지역을 빼앗기고 북지역이에요. 화북지역을 빼앗기게 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간단하게 표시를 해드린다면요. 송나라 지배 영역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화북지역은 여진족에게 빼앗기게 되면서요. 여진족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송나라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남송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되니 송나라가 해외 무역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당나라, 그 이전에 한나라 때는 비단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역 지역과 교류를 했죠. 비단길은 육로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와 무역이 진행해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그동안 이용해왔던 이 비단길을 유목민족인 여진족에게 빼앗기게 되었고요. 더 이상은 이 비단길, 육로를 통해서는 해외 교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송나라가 개발했던 것이 바로 이 아래쪽에서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하고 무역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바다를 이용한 해상 무역이 크게 성장했던 나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해 볼게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배를 타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항해술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에서는 배를 만드는 선박 기술 상당히 발달하였어요. 또 하나는요. 선박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바다를 타고 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닷속에서 동서남북 방향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기구를 개발했네요. 그 기구가 무엇인가요? 나침반이죠. 송나라에서 이 해상 무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침반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나침반은 송나라가 발명했던 아주 중요한 발명품이기도 하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볼게요. 송나라의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그 활약상을 보여주는 기구가 있어요. 시박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박사는 해외의 무역을 관장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기구였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는 송나라의 서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서민들이 문화생활이 가능한 건 어떤 상황에서 문화생활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야 문화생활 할 수 있죠.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간신히 먹고 사는 것에만 충족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즐기거나 책을 사서 읽을 여유를 즐길 수 없을 거예요. 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는 건요. 그만큼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죠. 자, 그럼 서민 문화가 가능하게 되었던 배경, 경제적인 발전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농사가 상당히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대표적인 서민 문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서민들은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은 귀족이나 또는 송나라의 지배층인 사대부와 다르게 어렵고 또 머리 아프고 고리타분한 것들을 즐겁게 즐기지 않아요. 그들은 인생의 애환과 인생의 기쁨을 담는 그런 작품들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기쁨을 표현하죠. 따라서 서민 문화는 상당히 쉽고 재미있게 전개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서민들은 주로 소설이나 수필,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삶을 서술하는 문학 작품들을 상당히 많이 즐겼고요. 어려운 한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어체,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구어체들을 주로 즐겼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송나라의 문화적인 성격은 서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당히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자랑하는 국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국수라는 것은요. 먹는 게 아니고요. 이 국수라는 것은요.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신의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문화하고는 절대 교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국수적이다라고 표현한답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자부심이 상당히 강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송나라의 아주 발달된 과학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송나라는 굉장히 군사력은 약했던 국가죠. 어떻게 보면 좀 찌질했어요.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은이나 비단을 주면서 간신히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그들이 말하는 평화를 유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나라는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발달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송나라가 가장 먼저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품들이죠. 일단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은 가장 중요한 화약. 화약이라는 거는 화포, 대포 같은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침반. 마지막은 활판 인쇄술이에요. 사실 활판 인쇄술은 세계 최초로 송나라가 발명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본이었던 상정고급 예문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활판 인쇄술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냐는가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유럽에서는 송나라에서 전파가 된 화약과 나침판을 보고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기사들은 칼이나 창으로 싸우다가 화약이라는 가루가 나타나게 되면서 더 이상은 갑옷을 입고 창과 칼로 싸울 필요가 없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침판이라는 정말 신기한 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침만 꽂으면 언제나 북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이 북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나침반 때문에 유럽인들은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신대륙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었죠.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 어디에 전파가 되었다고요? 유럽이라고요.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송나라에서 바로 유럽으로 전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자주 틀려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전파가 되냐면 먼저 송나라가 이슬람에게 이걸 전파합니다. 이들이 주로 해상 교육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이 유럽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럽에게 이것을 전파해 주죠.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는 이 구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 내용을 놓치지 말고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송나라의 경제 그리고 서민문화, 과학기술의 발달까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융성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지위가 높아지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송나라의 대표적인 3대 발명품으로는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있었다라는 중요한 내용들까지 함께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볼 거예요.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죠? 같이 답을 맞춰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송나라는 경제가 발전하여 가사수필, 구어체 소설, 희곡 등의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을 묻고 있군요.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고요. 중요한 것은 유럽에 전파가 되었는데 직접적인 전파가 아니었죠.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이 문장 자체를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송나라의 서민 문화를 살펴보았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울 때는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흐름으로 전체를 이해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